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 과정 한번 보는데, 자, 34번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 그 자체의 문제 하니까 틀려요.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기존 주택을 공급하다 사용받게 되는 것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죠. 그래서 여가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죠. 우리 여가 과정이라면 거의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하향 여가를 의미합니다. 자, 하향 여가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고급, 고가 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노후화가 진행돼서 누구에게로?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가라고 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고, 3번 주거 분리 개념이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주거 분리 개념 맞는 지문이고, 4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도심 주변에 많은 것과 역사적인 개발 과정과는 무관하다니까 틀렸죠. 이 도시의 역사적인 개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역사, 예를 들면 도심의 부근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철역 역사. 지금은 뭐가 돼? 쇠퇴돼서 지금은 상당히 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에는 주거 입지 변화인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계승은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 자, 그래서 우선은 3번이 정답이고, 35번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저급 주택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이 저급 주택 지역에서 보수 비용보다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급 주택지이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또 보수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비용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면 무슨 여가? 상향 여가 과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가 과정은 이 하향 여가가 상향 여가인데,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 저급, 저가 주택을 수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하거나 또는 재개발해서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 여가죠. 그래서 1번의 포인트는 상향 여가가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 직주 분리란 여가 형상을 원인으로 하여 소득 계층에 따라 우리가 주거 지역이 분화되는 형상이다. 이러면 소득 계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 지역이 분화되는 형상을 직주 분리가 아니라 무슨 형상? 주거 분리. 주거 분리입니다. 주거 분리는 직주 분리와 같은 용어가 아니다. 직주 분리는 도시 내에서 도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을 외곽으로 가는 거죠. 도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집가가 싼 외곽에 두려는 형상을 직주분리. 주거분류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침입과 천이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상향 여가 형상은 소득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감소가 포인트죠. 증가로 한 3번 출제를 했고요. 주택시장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형상인 시장에 실패하는 관계가 없어요. 뭐다? 시장에서 소득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죠.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또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생산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주택의 여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순환, 주택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순환은 뭐 때문에 생기죠? 우리는 이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빈집이 있어야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가,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여가 과정이 발생하니까 공가의 연쇄가 주택의 여가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설명하는 이론. 2번은 개념이죠. 1, 2번은 소득의 증가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향이죠. 하향 여가가 아니라 상향 여가 과정이 나타납니다. 2번, 3번 정답.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 현재 있는 주택에서 고급 주택이 공급되면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 주택은 또 밑에 있는 계층이 또 받아서 이렇게 오는, 예? 주거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은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기여를 하죠. 왜? 고급 주택이 공급되면서 계층이 이동해 가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37번 문제.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개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 개념이고, 5번 지문 보시면은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 맞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에 거주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이 이 저급주택지역은 어디? 저급주택지역, 고급주택지역이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데, 이때 저급주택은 주거 환경이 양호한 어디?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고급주택 지역에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죠. 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급주택은 뭐가 된다? 프리미엄.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높게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3번은 맞고요. 2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을 한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돼요? 할증료가 붙어가 거래가 되고, 또 뭐죠? 저급주택 경계 인접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이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 비용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뭐가 된다?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서는 뭐가 된다?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할증료와 할인이 바뀌었습니다. 2번 정답. 네 번째,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고급 주택 지역에서의 수선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에서 수선 비용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럼 그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 뭐죠? 침입이죠. 뭐에 따르는 하향, 여가에 따르는 침입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향, 여가 과정에 따르는 침입이 나타나면서 점점 이 지역은 뭘로? 저급주택, 다른 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또 뭐라고 하죠? 천이 또는 계승이죠. 그래서 이러한 침입과 천이의 용어가 나타납니다. 이게 몇 번? 4번 설명. 39번. 38번, 9번, 40번이 다 같은 문제인데 39번 한번 갑니다.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규제 임대료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고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임대료 규제란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 맞는 지문이죠. 자,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고 만일 정부의 규제 임대료 수준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서 수요는 급한 비탄력적.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죠. 장기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변하고 수요도 완만한 형태인 탄력적이 되죠. 자, 이때 요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 임대료인데 지금 3번에 규제 임대료가 이 균형 임대료보다 뭐 한다? 그러니까 높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미 뭐죠? 균형에 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몇 번 지문? 3번 지문.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단기에는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됐어요. 단기에는 공급량이 고정됐고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약간 늘었어요.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증가했는데 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형상을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로 가면은 임대주택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공급량이 뭐 한다? 감소를 하죠. 그래서 공급량은 이 정도인데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장기로 가면은 초과 수요가 이렇게 더 커져요.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이전보다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몇 번? 4번 설명. 임대료 규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밑줄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여러분,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입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인 수직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규제를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 곱한 요게 임대인의 총수입이에요. 임대인의 총수입. 규제를 하면은 총수입은 요거죠. 요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총 수입인데 그럼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원래는 총 수입이야. 노란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임대인이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못 받아요. 이 노란 부분이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100% 완전히 소득이 재분배, 100% 완전히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뭐일 경우에?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자, 그래서 5번이 어떻게 돼요? 정답. 자, 그래서 소득이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만 장기에는 단기 효과가 없어. 장기로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거. 자, 41번 문제로 있고 42번 문제도 있는데, 자, 41번, 2번 문제 중에 여러분이 숫자가 어려운 게 42번이네요. 미리 알았으면은 모의고사 문제 하나 맞췄을 텐데. 모의고사 나왔잖아요. 네. QT 100 2분의 1 P. 자, 공급은 20 플러스 3분의 1 P. 정부가 이제 임대료를 시장 균형 임대료에서 36만 원을 낮추었다. 균형부터 구해야겠죠.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이게 중요해요. 수요량은 얼마? 100 2분의 1 P. 공급량은 20 플러스 3분의 1 P가 항상 같다. 항상 같다. 자, 같은데 요걸 어떻게 돼요? 양변에 요거 분모 요거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 양변에 6을 곱합니다. 그럼 600 마이너스 6 곱해주면 3P가 돼요. 양변에 6을 곱했어요. 6 곱해주면은 얼마? 120 플러스 6 곱해주면 2P. 양변에 6을 곱했어. 전부.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 넘어가면 5P야. 5P는 600에서 120 빼면 480. P는 얼마? 5, 9, 45, 5, 6, 30. 균형 임대료 96. 96보다 얼마 낮췄다? 36만 원을 낮췄어. 36만 원을 빼면 돼. 자, 36만 원을 낮췄으니까 36만 원을 빼면 제로죠. 제로가 얼마? 60. 규제 임대료가 60이야. 규제 임대료 60. 낮췄더니 이때 초과 수요량 어느 거? 요거 구해야겠지. 요거 뭐?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P 자리에, 이 P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60이 들어가게. 규제 임대료 60이 들어갔을 때 얼마? 60이니까 요거 30이죠? 100에서 30 빼니까 요거 얼마? 70. 또 여기 60 들어갑니다. 그러면 60이니까 여기 20이죠. 20에 20 다니까 얼마? 수요량은 얼마? 공급량은 40, 수요량은 70. 요게 초과 수요죠. 얼마? 30. 단위는 1000호니까 정답 1번. 요것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분수 들어가니까 또 이게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는 분수 안 들어갔어요. 예, 정수로 주어졌죠,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어? 요거보다 뭐 12 낮추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물었죠? 그럼 여러분 거래량은 요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40이죠? 공급량이 70이든 100이든 관계없어. 수요량이 관계없어. 공급량이 주어지면은 수요량이 70이든 100이든 많이든 관계없어. 거래는 요것밖에 안 돼. 공급량밖에 거래가 안 되지. 수요량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있어. 공급량, 주어진 공급량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럼 거래량 하면 얼마? 40이지.
그걸 묻는 거지, 모의고사는. 혹시 알아요? 원래 출제 지금 될 수 있는데 42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안 풀어보면요, 여기 잘 이제 한 번도 안 풀어봐서 틀릴 수가 있어. 이런 거는 한번 풀어보면 좋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하지 않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발휘되죠? 예. 왜? 소득, 여기 요 노란 부분이 100% 임차인에게 귀속되니까.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규제 임대료를 설정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이란 초과 공급에 아니라 뭐를?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임대료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또 무슨 가격? 상한 가격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라고도 해요. 자, 3번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다. 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이 시장에 있어서의 임대료보다 낮다. 임대료에 대한 뭐를 성립한다? 이중 가격.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기죠. 예?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이 차액만큼 시장의 임대료와 공공주택 임대료의 차익만큼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거비인 주택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주거비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이 3번 설명. 4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얘기죠. 자,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죠. 자,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보조금을 받기 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어요.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는데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해요. 공급은 단기가 변화가 없는데 보조해주면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는 뭐다? 상승해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는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겠죠. 불로소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원래의 수준까지 하락을 해요. 단기는 상승, 장기는 뭐? 하락. 이게 4번 설명. 5번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쿠폰,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일종의 주거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5번 옳은 것은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하여튼 요게 많이 나오잖아. 하여튼 공급이 뭐일 경우?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하여튼 수직선 수평선이 나오면 예외입니다. 예외. 세금에서. 지금 현재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여도 가격은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은 불변. 시장에서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 세금 내야 돼요?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해야 돼. 수요자가 아니라 누가? 공급자가 조세를 우리는 전부 뭐한다?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1번에 전부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귀착이 돼요. 1번 틀린 지문.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은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임대주택 수요량, 공급량, 임대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히 동그라미 활발히 아니라 저하시키죠. 저하시킨다.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뭐가 형성되죠? 암 시장이 형성돼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요. 기존 임차인의 이주 규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은 저하가 돼요. 활발이 아니라 저하. 3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주택 소비량은 증가죠. 보조금 받기 전에 비해서 증가합니다. 근데 다른 재와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하면 안 되죠. 그럼 임대료를 보조를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보조를 받으면은 임대주택 소비도 하고 라면도 사고 쌀도 사요. 다른 재와의 소비량도 뭐한다? 증가합니다. 항상 감소 들어가서 틀린 질문. 또 항상 적어준 것은 그거 답이라고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라고.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 여러분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임차인에게 돈을 줘야 돼. 임대인에게 주면요 임대주택 공급하는 그 주택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를 보장합니다. 5번 틀린 지문이죠. 2번 정답입니다. 46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요거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한데 공급량은 감소하니까 반대의 형상이죠. 반대의 형상은 감소한다 얘기입니다. 1번 맞는 지문. 2번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을 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요 사적 시장과의 요 임대료의 차익만큼 주거비,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요 얘기죠. 맞는 질문. 3번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뭐 할 수 있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증가가 포인트 맞는 질문이고 5번 정답.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하면 요게 초과 공급하면 안 돼요.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초과 공급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초과 공급 발생하니까 틀린 지문.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어요. 자, 거기에 1번 지문 보시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이때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비탄력적은 임대료 하락이 크고 뭐보다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하락폭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1번에 거기 보시면은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동그라미, 클수록은 탄력적이야. 클수록은 탄력적인데 탄력적은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요거죠. 요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 맞는 질문. 2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아닌의 동그라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이 아니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2번이 틀린 질문이고 3번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요거 낮은 경우에는 요 차액만큼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 이건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이 축소가 되고 장기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유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저하란 용어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임대주택 정책 53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 공공주택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요 임대료 차액만큼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번 맞고 주택 보조 방식은 두 가지.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인데 생산자 보조 방식이 바로 뭐다?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은 누구에게 보조한다?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이 대표적인 게 공공주택 공급. 자,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 요거죠.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노란 부분 소득 일부가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 여러분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4번 정답.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요즘에 또 생긴 법이 있죠. 여러분 요즘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주거급여법상 제2조에 보면은 제2조에 주거급여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거급여는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뭐를? 임차료, 또 수선, 유지비, 또 수급품 등을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작년에 또 주거급여의 개념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3번 확인 또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임대주택 정책도 매년 한 문제 출제하는데 작년은 두 문제 출제했어요.
올해 한 문제 또 출제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분양가 상한제, 조세 정책, 그리고 개발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